안녕하세요, 또 효입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내가 친구에게 손절을 당했을 때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손절하는 법에 대한 영상들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댓글들을 보면 내가 손절을 당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식의 고민들을 많이 적어주셨거든요. 어느 편에 속해 있던 간에 저는 댓글을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손절을 당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무엇을 시도해볼 수 있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왜 손절당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손절당하기 쉬운 경우를 말씀을 드리고 그 경우에 따른 실질적인 해결책을 천천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의 경우는 집착하는 친구입니다. 가장 절친한 친구니까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어하는 경우인데요. 바라는 건 대부분 다 비슷비슷해요. 몇 시에 일어났는지, 지금 집에서 나온 건지, 나랑 등교 같이 하기로 했는데 어디쯤인지. 막상 등교를 같이 하면 궁금해하던 거에 비해서 별 말이 없습니다. 또는 그냥 자기 할 말만 해요. 대화에 기브앤테이크가 안 되는 거죠. 등교하고 나서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화장실 가자, 물 마시러 가자, 어디로 가자, 어디로 가자, 계속 뭔가 하자고 권유는 하는데 상대방의 의견은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나랑 제일 친한 이 친구는 화장실에 굳이 가고 싶지 않아도 내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와서 손이라도 한 번 더 씻는 거예요. 이게 또 특징이 뭐냐면 같이 있을 땐 자기 얘기만 하거나 별 말이 없어요. 나랑 제일 친한 친구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같이 해줘야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가고 싶다, 이게 내 의견이고 지금 별로 안 가고 싶다, 이게 그 친구 의견이에요. 하루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그러는데 화장실 한번 같이 가주는 게 얼마나 크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학교라는 곳이 1, 2주에 한두 번 다니고 이런 곳이 아니잖아요. 집을 제외하고 가장 내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중요한 이 공간에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고 그 친구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전부 본인을 위해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싫은 소리 못하는 이런 착한 친구들은 이걸 싫다고 뿌리치질 못해요. 그게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특히 말을 좀 솔직하게 잘 하시는 분들은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하지 왜 쌓아놨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얘기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서 계속 쌓여가는데도 여러분에게 말을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손절당하기 전까지는 그만큼 소중한 친구였거든요. 상처 주기가 싫었던 거지. 그런 마음이었다고 해도 답답하다고 할 건가요?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나와 공유해 주길 바라고 모든 행동을 함께 해주길 바라는 친구들은 두 가지의 태도가 필요해요. 하나는 나 혼자 있을 때도 할 수 있는 것을 또는 즐길 수 있는 것을 찾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나도 흥미를 느낄 수 있고 그 친구도 흥미를 느낄 수 있을 만한 공통된 주제를 찾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공통점을 찾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기 전에 그 친구가 원하는 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제대로 궁금해 해보신 적 없을 거예요. 집착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손절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해결책은 집착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친구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 친구의 기분이나 생활 습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이런 거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내가 하려는 거에 잘 맞춰주면 좋은 친구,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점점 그 친구가 응어리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세요. 말이 별로 없는 친구라고요? 그러면 어떤 친구인지 한번 유심히 지켜보세요. 집착만 하던 여러분의 행동이 천천히 자연스럽게 내가 맞출 수 있는 만큼만 그 친구에게 점점 맞춰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부터야 기브앤테이크가 되는 정말 진실된 친구 관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집착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아무 관심도 안 가지고 집착하는 게 나쁜 거죠. 두 번째, 제가 영상으로도 다뤄본 적이 있는데 뒷담하고 이간질하는 친구입니다. 뒷담 먼저 얘기를 하면은 뒤에서 꼭 쌍욕을 해야만 뒷담인 게 아니에요. 내가 뒤에서 그 친구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당사자가 기분 나빠하면 그게 뒷담이에요. 그걸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솔직하게 내가 아는 걸 다 얘기하고 다니면서 대화를 주도하고 싶어하고 흥미로운 대화를 이끌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들이 몇몇 있는데, 어떤 얘기든 간에 남한테서 내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겁나 안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친구를 칭찬을 하고 다녔어도 말 내용 단어나 토시 하나라도 잘못 전달되게 되면 처음엔 칭찬이었어도 점점 이게 커져서 또는 왜곡돼서 본인 귀에 안 좋게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뒤에서 그 친구 얘기를 할 때 미안한데 그 친구한테 내가 이렇게 칭찬한 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확히 좀 전달해줘, 이렇게 말하고 뒷담을 까진 않잖아요. 듣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얘기를 시작하지. 그 친구의 칭찬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얘기를 전달하는 거라고 해도 이렇게 왜곡돼서 뒷담이 될 확률이 높은데, 살짝이라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얼마나 안 좋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이미 그렇게 전에 들은 뒤로는 다시 풀어주려고 해도 걷잡을 수가 없죠. 솔직하게 사과한답시고 가가지고 나 그 정도까지는 얘기하지 않았고 나 이렇게만 얘기했어, 그럼 당연히 친구 입장에서는 뭐야 진짜 얘기하긴 했네 이렇게 확신이 돼서 돌아가고,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그러면 너는 이 와중에 사과할 생각은 안 하고 거짓말하는 거냐 또 이렇게 되는 거고, 어떤 방향으로 이걸 수습하려고 해도 굉장히 수습이 어려워집니다. 다음 게 이간질인데 보통 뒷담을 까면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친구 뒷담을 이 친구 앞에서 까면 이 듣는 친구
친구와 내가 뒷담 까고 있는 친구를 이간질하는 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뒷담을 안 까면 내가 이간질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뒷담을 까서 이간질까지 하게 된 경우에는 답이 없습니다. 해봤자 이 정도 말밖에 안 나오겠죠. 이간질할 의도는 없었다. 결과적으로는 두 친구를 다 잃게 되겠죠. 내가 만약에 싫어하는 친구면 손절해주면 참 고마운 일인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유는 내가 너무 좋아하던 친구를 잘못 뒷담 까서 잃게 됐으니까 보고 계신 거 아닌가요? 이런 소중한 친구들을 말 한두 마디로 잃게 되기 싫다면 지금부터 뒷담을 완전히 끊어. 이런 비현실적인 조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안 하면 제일 좋겠지만 이미 뒷담을 참을 수 없는 성격을 가지신 분이라면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저는 이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같은 조직에 있는 사람들, 그 안에서는 그 같은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이쪽 사람들과 이쪽 사람들이 겹치는 경우가 전혀 없어요. 내가 정말 이 친구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어디에 하소연하고 뒷담을 좀 까고 싶어. 그러면 전혀 모르는 이 집단에 가서 그 집단에 대해서 해소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친구한테 가졌던 불만도 아예 모르는 제3자한테 얘기를 듣게 되니까, 또는 조언을 듣게 되니까, 아 이게 내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런 쪽에 좋은 방향으로 관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조언을 듣게 될 수도 있어요. 생각을 해봐요. 학교는 안산인데 학원은 안양이나 서울 같은 멀리 있다. 안산에 있는 이 학교 사람들과 전혀 겹칠 일이 없다. 그러면 이 학원 사람들에게, 학원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 친구들에 대한 하소연을 적당히 하시는 겁니다. 그럼 제3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해줄 수도 있죠. 그거는 너가 싫어할 만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 친구가 그랬을 만한데? 이런 식의 조언을 듣거나, 아니면 내 마음을 풀어주는 공감을 해줄 수도 있죠. 그 친구가 잘못했네, 걔는 왜 그러는 거야? 물론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좀 적당히 하셔야 돼요. 사실과 팩트만 얘기를 하고 내 잘못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너무 내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딴 데 가선 우리 뒷담 까겠구나, 적당히 하소연하듯 고민 상담하듯 이런 식으로 해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정적인 친구입니다. 맨날 말에 욕이 섞여 있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입니다.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에는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다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고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말투에 이유 없이 쌍욕을 포함하는 경우, 어제보다 더 못생겨졌네, 밥은 처먹었냐, 이런 유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려는 모든 것에 그걸 하면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대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은 내가 춤 동아리에 가입을 해보고 춤을 배워보기로 했다. 내가 하려는 이런 일들을 얘기를 하면은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춤은 배운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소질이 있어야 돼. 근데 내가 봤을 때 너 같은 유형은 춤을 잘 추더라도 멋이 잘 안 나는 그런 형태야. 돈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하려고 그러냐. 계속 그걸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죠. 마무리 멘트는 항상 비슷비슷해요. 널 위해서 조언해주는 거야. 너 상처받을까봐 그래. 너 나중에 허무하게 될까봐 그래. 항상 마무리는 이런 식인데 전혀 듣는 입장에선 와닿지가 않죠. 자, 일단 욕하는 친구들은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욕을 그렇게 섞어서 말하는 친구들 대부분은 엄청 노잼이고 비호감이고 하나도 말빨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 팩트만 인지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욕이 사라질 거예요. 욕을 하면 할수록 나 자신을 깎아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욕 많이 하는 유튜버들, BJ들, 요즘엔 염따라는 분도 있죠. 욕 되게 많이 하고 비속어 되게 많이 쓰는데 사람들이 하니까 재밌고 너가 하니까 재미가 없어. 이 습관이라는 걸 떨쳐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세요. 내가 욕을 할 때마다 나는 비호감, 노잼. 주변 사람들이 웃어준다고요? 웃어주는 게 아니라 맞춰주는 겁니다. 다음으로 계속 부정적으로 말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본인 내면에 있는 문제부터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부터 해소하고 응어리를 없애야 돼요. 나는 어렸을 때 또는 최근에 상처받는 일을 겪어서 부정적인 태도가 되었다. 마음적인 문제부터 해소할 만한 방법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빠지게 되면은 한도 끝도 없으니까 본인이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자신의 속 이야기를 아니면 간단하게라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의껏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댓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주제로 다루게 될 수도 있고요. 손절하는 법에 대해서 영상들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손절 당하는 쪽 입장을 아예 너네는 저리 가라 이러고 있진 않습니다. 내가 어떤 경우를 겪어봤더라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싶으신 분들에게 또는 의지를 가지신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손절을 본인이 당하셨다고 해서 사람으로서 최악이거나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거나 그런 것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요즘 시대 흐름에 맞게끔 친구를 사귀고 유지하는 법을 몰랐을 뿐이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주제들은 요즘 같은 시대에 친구 사이에 지켜줘야 하는 기본 에티켓과 다름이 없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되었을 때 언제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될지 모르니 일단 오늘 구독을 눌러 두셨다가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됐을 때 이 영상을 꺼내보시고 꼭 이 부분들을 체크하시고 도움을 계속해서 받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